자, 이제 특징주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4개의 종목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요. 먼저 페덱스입니다. 다국적 운송업체이죠. 페덱스가 장 마감 후에 2023 회계연도에 이제 3분기 약 12월, 1월, 2월 요게 이제 얘들의 분기인데 요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. 일단 정규장 거래에서도 4% 넘게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도 12%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 딱 예측되죠. 실적 괜찮았나 보다.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매출은 전년 대비 6% 감소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뭐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감소는 그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. 다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낮게 나온 이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매출이 저렇게 꺾였는데도 주가가 왜 올랐을까? 바로 이 수익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조정 주당 순이익, 조정 EPS가 3.4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2.73 정도 예상을 했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.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왜? 이 페덱스가 지금 비용 절감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. 경영진도 10% 줄여버렸고, 경영진이라고 하면 돈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. 10%나 줄이는 등 지금 비용 절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, 그런 면에 있어서 수익성 개선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여기에다가 연간 기준 조정 EPS를 종전 13, 14달러 정도 예상했던 걸 14.6, 15.2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수익성 개선에 대한 자신감 붙었다라는 거죠. 월가 예상치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 투자자들이 환호했던 그 대목일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제 운송비 인상할 거고 비용 절감 계속하면서 2023 회계연도에만 37억 달러 정도 줄일 거야. 그래서 우리 수익성 높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실적 발표에 앞서서 스티펠에서도 페덱스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했어요. 그래서 경기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열심히 비용 절감하고 있고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투자 매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걸 예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두 번째 기업은 달러제너럴입니다. 이 기업도 역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. 얘는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. 주가 3% 내렸습니다. 실적 별로였구나 예상이 되죠. 자, 미국 최대의 할인 상품 약 10달러 이하의 상품들을 주로 취급하는 이런 전문 판매점인데 매출액은 18%나 증가를 했어요.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할인점에 대한 이용이 좀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아마 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18% 매출은 증가했지만 시장의 예상 수준에는 이제 조금 미달을 했고요. EPS는 2.96달러로 예상치 2.95달러와 거의 부합했는데 조금 웃돈 이런 상황이에요. 근데 사실 예상치가 2.99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냥 딱 정리를 해보자면 매출액은 예상치를 조금 밑돌고 EPS는 그냥 예상치 수준에 부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정도면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말로 그냥 쏘쏘 나쁘지 않네. 근데 주가는 왜 하락을 했을까? 좀 궁금했는데 연간 EPS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요게 좀 예상에 많이 미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는 차입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등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여파가 여전하다. 이런 전비를 좀 부하게 됐는데 이게 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. 분기별 배당금 한 7% 인상 소식은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상세할 만큼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.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세 번째 특징주는 알파벳입니다. 구글의 모회사죠. 자, 알파벳 주가 4.4% 상승을 했습니다. 알파벳도 긍정적인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. 유튜브 TV, 이 구글이 운영하는 이 SNS 중에 하나가 또 이 유튜브잖아요. 이 유튜브 TV의 기본 구독료를 종전에는 이게 한 65달러 정도, 64.99달러였는데 이걸 72.99달러로 12%나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가격 인상은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,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사용자들은 기분 별로여도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좀 반기는 내용이죠. 그래서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니까 3년 만에 인상을 좀 하는 거고요. 신규 가입자는 그냥 오늘부터 바로
이제 인상되고 기존 가입자들은 다음 달 한 18일부터 이걸 적용을 한다고 해요. 한 달간의 이제 유예 기간을 뭐 주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컨텐츠 비용이 너무 비싸. 그래서 그걸 좀 충당을 해야 될 것 같고 인상을 해야지만이 이 최고의 서비스를 우리 독자들에게 계속 제공할 수 있어서 불가피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식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 기업이 스냅입니다. 스냅이 7% 급등을 했는데 이 기업은 계속해서 그 틱톡 규제와 관련된 반사 이익 기대감,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면 보면 이 틱톡에 대한 규제 얘기 나올 때 많이 오르거든요. 근데 그 대목에서 조금 아쉬운 건 이게 어떤 이 기업 자체의 어떤 이슈, 뭐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자꾸 뭐 이게 경쟁사 망하니까 그에 따른 반사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그래도 뭐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갑죠.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이 꽤 클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, 일단 스냅챗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젊은 친구들 10대들이 매우 뭐 열이면 9분 이상은 쓰는 뭐 그런 플랫폼 운영사인데 자, 틱톡 규제에 대한 그 강화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이 틱톡은 중국에서 만든 거인 거 알고 계시죠?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안보, 정보 보호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틱톡의 미국 지사를 우리 쪽에 팔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너네 아예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요구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. 근데 이제 아마 이 틱톡 측에서는 사용자 바뀐다고 해서 니들이 이야기하는 뭐 정보의 보호 그게 뭐 좀 달라져 라고 해서 이 매각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 것으로 알아요.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미국에서 사용 금지하나 이제 해석이 되는 뭐 그런 측면이죠. 여기에 더해서 영국도 또 나섰습니다. 우리도 정보 보호, 뭐 중국으로의 유출 우려를 고려해서 정부 기관 이 안에서 우리 이게 여기가 이제 정부라고 생각했을 때 컴퓨터를 통해서 이 앱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이걸 설치하지 못하도록 다 막겠다라고 조치를 내놨습니다. 다만 뭐 공무원 개인이라던가 일반 뭐 사용자들 것까지는 막을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틱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. 요게 스냅에는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그럼 그 반사 이익이 뭐가 있어? 라고 한다면 사실 스냅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많은 이 사용자들이 스냅으로 이동을 그 틱톡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죠. 그래서 사용자 수도 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매출도 줄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상화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